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빛나는 책엄마 작가 곽경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요즘 질문이 그거예요. 현재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잖아요.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울산의 전문 강사로 외부 수업을 나가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저의 정체를 알게 되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질문이, 어떻게 작가가 되셨어요? 작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도 어떻게 애기 엄마가 그냥 나와 같은 워킹맘인데 책을 쓸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뤄낸 방법을, 비법 하나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냥 일반 워킹맘이었어요. 집안일하고 아이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갑자기 3월 달부터 휴직을 해서 실직을 하니까 갑자기 그 많은 시간을 오롯이 아이들한테만 시달리다 보니, 아이들도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행복하지만 그만큼 함께 있으면서 서로 부딪히는 면도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관심을 너무 오롯하게 아이한테만 집중을 너무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까지 내가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반성을 하면서 너무너무 아이들을 닥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심을 조금 덜 하려고 최선은 다하지만 애들이 최고가 되라고 너무 닥달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관심을 좀 돌린 게 이제 책이었어요. 원래도 책을 좋아했었지만 이 많아진 시간을 유용하게 나의 개발, 자기 개발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책을 더 많이 읽게 됐고요. 도서관, 서점, 그리고 집에 이제 안 읽었던 책들, 밀린 것들 열심히 보게 됐죠. 그렇게 서점을 다니다 보니까요, 제 눈에 띄는 책들, 그리고 베스트셀러라고 추천받은 책들, 그런 책들이 이제 집에 자꾸 쌓입니다. 남편도 때마침 파업, 코로나 뭐 이런저런 이중적으로 남편도 시간이 생기고 저도 시간이 갑자기 왕창 생겨버리니까요, 둘 다 작정을 하고 이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으로 갖자고 해서 서점이랑 도서관 같이 다니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은 남편 책 보고 사고 저도 제 책을 보고 사고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경제 공부 좀 하려고 가져왔던 책이에요. 마흔의 돈 공부 아시죠? 다니쌤 유명하세요. 유튜버로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아이들 책 공부시키려고 도움받았던 책, 책 먹는 아이로 키우는 법, 이 책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희정 작가님의 책인데, 간호사로서 저처럼 맞벌이 엄마기 때문에 아이한테 오롯이 모든 시간을 집중해 줄 수 없으니까 미안하다고, 그 보상을 이 정희정 작가님께서는 꾸준하게 9년 동안 쉬지 않고 책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 사례,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제목 자체 눈에 확 띄잖아요. 나는 독서 재테크로 매년 3천만 원 번다. 안명숙 작가님이시거든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신데 책을 읽던 사람에서 책을 만든 작가님이 되면서 이런 독서 재테크로 3천만 원 번다니까,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고 돈도 못 버는 입장에서 제가 얼마나 혹했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혹할 만한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이 책을 빌려줘서 친구한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첨부해서 보여드릴 건데, 9등급 꼴찌 1년 만에 통역사 된 비법, 장동환 작가님의 책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장동환 작가님께서 터득하게 된 외국어 공부하는 특별한 비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당 언어에 이 아이를 풍덩 빠뜨리는 거예요. 언어의 바닷속에 빠지는 건데, 그거를 꼭 유학을 가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유학 가지 않고 한국 안에서 영어,
충분히 원어민처럼 할 수 있고 일본어, 중국어 어떤 언어든지 이 하나의 언어를 완벽하게 터득하면 다음 언어로 넘어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이 언어를 또 통달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작가님이 처음부터 잘했던 분이 아니에요. 제목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9등급 꼴찌였어요. 어떻게 통역사가 될 때까지 그 언어에 통달할 수 있었을까요? 책을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베스트셀러에서 좋은 점, 즐거운 점, 그리고 내가 보고 본받고 내가 배워야 될 점들, 그러면서 내가 변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점, 이런 책에서 좋은 점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특별한 비법을 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나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와, 대단해, 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이런 저만의 노하우가 또 따로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고 책을 보면서 내가 좋은 영향을 받은 것처럼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어디 가서 그래도 글쓰기 좀 한다는 사람으로 조금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이었는데 글쓰기하고 책쓰기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서점에서도 열심히 찾아본 게, 자, 1시간 만에 끝내는 책쓰기 수업입니다. 이름 정말 특이했어요. 지은 사람이 김도사래요. 김도사님이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이 책 사서 저 집에서 보기만 한 게 아니고요. 이 책을 정말 나도 어떻게 하면 정말 책을 써서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책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책 많이 봤어요. 글쓰기 하시는 분, 책쓰기 하시는 분, 몇 권이 더 있는데 그 책들보다는 정확도라든가 내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라든가 정말 구체적인 책쓰기 비법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정말 소름 돋았던 건 이 김도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베스트셀러들 책, 여기 그 장동환 작가님까지 내가 서점에서 만났던 내가 좋아했던 베스트셀러들을 만들어낸 스승님이십니다. 김도사님이요. 이 많은 분들께서 이분의 가르침을 받고 책을 내시고 작가가 되셨다니까요. 얼마나 깜짝 놀랄게요. 저도 찾기 시작했어요. 아, 나도 김도사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그리고 궁금증,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정말 사실일까? 이런 궁금증을 굉장히 품으면서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한번 찾아가 볼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3월, 4월, 5월까지 전 3개월 내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을 계속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5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김도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5월 한 달을 열심히 김도사님 관련된 유튜브를 다 찾아봤어요. 네이버도 찾아보고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제가 직접 만나기 직전에 이분을 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았을 때 거짓말을 하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운영하는 한채겹이라는 카페에 제가 가입을 했을 때 너무 철저하게 뭐라 그래야 되죠? 공인된 그 회사처럼,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처럼 아무나 그냥 막무가내나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런 카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특이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경로로 가입을 했고 어떤 미래의 뭐 소망을 갖고 있고 뭐 이런저런 구체적인 정말 저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코칭을 해줄 수 있다고, 그런 상세한 섬세함에 좀 반했다고 할까요? 유튜브로 먼저 만났을 때 이분의 매력에 풍덩 빠졌고요. 그리고 한채겹이라는 카페에 가입했었을 때 신뢰도가 쌓였어요. 그리고 김도사님의 책을 제가 여러 권 아주 많이 섭렵을 하게 됩니다. 3권에서 4권 정도를 완독을 했거든요. 김도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어낸 책이 250권이 넘어요. 그 책을 전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필독서로 나와 있는 몇 권의 책을 보면서 좀 많이 울었어요.
저도 힘든 과거가 있었지만 그분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절대 굴하지 않고 이겨낸 사람. 그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공감하게 됐고요.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 뵙고 책 쓰기 과정에 제가 수업을 들어가게 되고 울산이라는 이 먼 거리를 서울에 경기도 분당까지 주말마다 계속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 공부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매주 내주는 특별한 숙제가 있고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이걸 계속 미션을 클리어하면서 정말 그 과제를 하고 있는 기간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에 일해야 되고 아이들 케어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회사를 안 가고 쉬고 있는 기간이라고 해도 힘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책 쓰겠다. 책 쓰기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작가가 되고 말겠다. 이런 각오를 다진 그들이 회사 갔다가 집안일하고 책 쓰기를 하고 애를 돌보고 있으니까 제가 힘들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속으로 울었습니다. 속으로 많이 울고 정말 이를 갈고 최선을 다해서 잠 줄이고 먹는 거 줄이고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과제하고 숙제하고 정말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대학 수능 보려고 했던 고3 때보다 이번에 내가 책 쓰고 공부하고 이 과제하는 기간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정적이었고 더 최선을 다했고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최고로 열심히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번에 책 쓰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제 평생의 노하우를 녹여서 정말 감동스러운 제 책이 나왔잖아요. 성과를 이뤄준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 인생을 두 번째 인생을 작가라는 인생을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김도사님께 또 감사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의식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저희 남편이랑 처음에는 연애할 때 다르잖아요. 나와 다른 매력을 가진 그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연애도 하고 이 정도면 나랑 잘 어울리겠네 어떤 계기를 가지면서 결혼까지 하고 평생 이 사람이랑 잘 살겠다고 약속을 하는데요. 결국은 또 이 다른 점 때문에 계속 싸워요. 살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같이 왜 이러냐 너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제가 남편한테 바라는 거 남편이 제게 바라는 거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제가 맞춰지지도 않더라고요. 30년 넘게 제 주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A라는 타입을. 그리고 저희 남편도 30년이 넘는 시간을 자기 스타일, 자기의 B 스타일대로 살아왔습니다. A가 순식간에 결혼했다는 이유로 B가 되지 않고요. B가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 A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싸웠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고 김도사님과 이제 책 쓰기 과정을 하면서 의식을 바꿔주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양서들을 배우게 되면서 제가 먼저 변하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변하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도 점점 녹아드는 것처럼 같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싸우는 횟수가 없어요. 절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잠 줄였죠. 먹는 거 줄였죠. 아득바득 틈날 때마다 과제하죠.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집안일이 밀리면 남편이 도와주기도 하고 아이들 씻기는 게 힘들면 남편이 씻겨주기도 하고 이런 도움을 주는데 예전에는 내가 도와주는데 왜 몰라줘? 이러면서 아웅다웅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절대 우리가 싸운 적이 없고요. 배려하고 양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김도사님을 만나서 제일 좋았던 게 작가가 된 일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의식을 바꿔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의식을 바꾸면서 제가 기도하는 방법이 바뀌니까 정말 특이한 기적들을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어떻게 체험하게 됐는지, 어떻게 기도를 바꾸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또 제가 잠깐 이어서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기도가 요구하고 요청하고 간청하고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어요.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니까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잘 안 되면 어떤 날은 그렇게 하죠. 제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더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더 교회에 베풀겠습니다. 이 구하는 기도가 잘 안 되면 막 협박도 해요. 다 해보셨잖아요.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구하고 간청하고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내가 가지고 싶었던 그 상태를 이뤘음을 감사하라. 내가 그 소원 안에 이루어진 느낌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소원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집니다. 옛날에 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가르침을 배우기 전에 저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지금부터 내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보통 하루하루 늙어간다고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부터 내일까지 시간이 흘러서 가버린다고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시간이라는 미래의 나의 모습이 점점 오늘의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 기도 방법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은 미래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의 나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제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날 시험 보고 성적이 나오고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원래 정해져 있던 대학에 가 있는,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생활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이 저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대학을 가기 모르잖아요.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문대를 갈 수도 있고 4년제를 갈 수도 있고 뭐 명문대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문대에 가기 위해서 나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명문대에 있는 나의 모습이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서. 이거를 깨달으시면 미래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그걸 나는 가졌다는 느낌을 집중을 하면서 그 소원 안에 머무르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가가 됐고요. 라디오에 출연을 했고요. 계속 이런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 제가 글쓰기, 책쓰기 하고 있을 때 힘들어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힘들어? 너무 어렵다. 진짜 너무 고생스러워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내가 작가 사인회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작가님 불러주면서 이미 작가님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열심히 원고를 쓰고 있다. 미래의 나의 성공된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지금에 충실한다고 느꼈어요. 그랬더니 진짜 작가가 됐죠. 작가가 됐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작가가 된 이후에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알리는 일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책이 나온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서점에 제 책이 전부 다 깔렸다고 해서 이 책들이 날개가 달려서 각 집에 막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런 책을 썼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 주변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친구에게, 친척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제가 썼어요 라고 알리지 않으면 내가 작가가 된 걸 몰라요. 이 책이 서점에 있는 걸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제 책에 관심이 있어서 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가까운 사람과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작가가 된 걸 모르면 이 책이 팔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알리는 데 집중을 했고요. 이 알리는 데 집중하면서 여러분들께 책 나왔어요, 작가 됐어요, 책 나왔어요, 작가 됐어요 하면서 이걸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쑥스러워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내가 부담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적의 소원을, 기도를 바꿔서 제 느낌 안에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작가가 됐다. 나는 유명한 작가가 됐다. 내가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라디오에서, TV에서, 유튜브, 신문사, 각종 매체에서 나를 모셔가려고 연락이 올 것이다. 이런 기분을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생각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은 일이잖아요. 막 뿌듯하게 만끽하면서 수시로 기도하고 소원하고 그 느낌을 가졌어요. 되게 기분 좋고 자꾸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UBC 울산방송 유쾌한 데이트라는 라디오에서 작가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11월 11일 그 방송에 제가 직접 3부에 생방송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 라디오를 제가 직접 출연하다 보니까 라디오를 녹음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감사하게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일이 너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뒤에 부분을 좀 녹음해 주신 게 있으니까요. 지금 들려드릴게요. 조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플레이 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네, 자, 우리 매직 카펫 라이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과후 수업을 하고 계시는 또 책을 이번에 내셨어요. 우리 곽경빈 작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럼 학원을 안 가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학원을 그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학원과 방과후의 어떤 적절한 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학원을 아예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방과후 수업이 학원보다는 조금 저렴하니까 다양한 과목을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저희 아이는 클레이 아트 미술도 하고요. 되게 다양하다. 그리고 외발 자전거 체육도 하고요. 외발 자전거도 해요? 네, 방과후 댄스도 하고요. 한자 영어 수학 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네. 2개 정도를 방과후를 다 하고 와요. 아, 그래요. 그럼 그럼에도 보통 몇 시에 갔다 몇 시에 와요? 아침에 9시 학교 가서 수업하고. 방과후 끝나는 거는 원래 학교에서 5시 전에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아, 방과후까지? 네. 모든 방과후가 5시 이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과연 어떤 거에 재밌어하고 어떤 거에 재능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네, 맞죠. 그럼 일단은 방과후를 시켜서 쭉 여러 가지를 좀 저렴하게 시켜보고 경험을 해보고 내가 얘는 근데 갑자기 주산, 얘는 한자, 얘는 뭐 외발 자전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할 때는 학원으로 가서 좀 파보는 거. 그러니까요. 저희 아이도 저희 학교에 피아노라든가 합기도라는 거는 이제 방과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학원을 가요. 아, 피아노하고. 네, 피아노 학원이랑 합기도 학원은 다니고 네. 방과후에 없는 거는 여기서 체험을 하고 이 중에서 제일 아이가 좋아하거나 네. 특별한 재능을 보이면 네. 그 전문 학원을 보낼 생각이에요. 아, 근데 그렇게 이용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요. 아, 어떤 그래요? 방향으로 우리 아이가 클지는 네. 아직 모르니까. 근데 저는 제가 그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7살까지 아마 울산에서 제가 육아하는 남편으로는 한 10등 안에 들 건 정도로 모든 걸 씻겨주고 네. 막 공부시켜주고 놀아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 아이가 제가 좀 궁금한 게 얘는 뭘 이렇게 시키잖아요. 네. 7살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싫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저희 아이도 그랬어요. 아, 진짜요? 좀 아이한테 하기 싫어하는 것도 있을 텐데. 없어요. 다 좋아하니까 그게 문제였던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그게 걱정이에요. 애가 너무 이것저것 욕심을 많이 내는 건 아닌가? 운동도 좋아하죠. 예능도 좋아하죠. 또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뭘 시켜야 될지 모르고 다 좋아하고 네. 재능을 살짝살짝 다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걱정이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과후라는 게 조금 더 그런 거에 어떤 변별력을 키워줄 수는 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오늘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성적을 올리는 방과후 수업 200% 활용 비법, 우리 곽경빈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책을 한번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고 이 현장에서 실제로 필드를 뛰시는 분의 이야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작가님의 얘기니까 아마 더 공감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우리 작가님께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랑 하루 종일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느라 다들 엄청나게 힘들고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저도 그랬거든요. 네. 이제 우리 애들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먹이고 중간에 간식 먹이고 애들마다 또 수업이 달라요. 유치원 애기 수업 다르고 초등학생 수업이 다르니까 수업 다 시키고 네. 과제 챙겨야 되고 그게 진짜 어려운데 지금까지 버틴 우리 부모님들 다들 존경스럽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랑 어떤 날은 좀 아웅다웅 다투고 또 미운 날도 있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어떤 날은 또 사랑스러워 미치는 날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맨날 네. 매일매일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되 네. 최고가 되려고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최고가 되기를 바라지 말자. 네,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네, 맞아요. 저는 우리 애들이 울산에 있는 모든 우리 전국의 아이들이 만화 주인공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성장하고 커나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자랑 하나 해도 되나요? 네. 저는 그 방송을 하면서 여태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네, 최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제 직업에 만족도를 느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질문이 왔는데요. 네.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늘 똑같은 과목밖에 없어서 방과후를 안 시킨대요. 근데 이게 좀 계속 변화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 학교에- 교육청에 좀 민원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 학교마다 다 말씀 주신 것처럼 과목이 달라요. 아. 그래서 뭐 학교의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학교는 몇 개 안 돼요. 와.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학원을 또 가잖아요. 아, 그러네. 다른 학교는 방과 후에 피아노가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학원을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제가 만약에 담당자라면 네네. 그 과목들을 한 학기마다 이렇게 좀 바꿔서 배치를 하면 어떨까? 보통 1년에 한 번씩이 바뀌는데 아, 그래 1년에. 예, 안 바뀌는 학교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런 거는 조금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아쉽긴 하네요. 네,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에다가 제의를 하신다면 교장 선생님이 검토하셔서 다음 아, 연도에 네. 신경을 더 쓰신다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안 바꾼다면 우리가 바꿔야죠. 그렇죠. 우리가 네. 요청하면 우리 어머니, 바뀔 수 우리 있습니다. 말랑가오님이 전화하셔갖고 우리 방과후 이제 좀 바꿉시다. 다른 네. 거 아이들도 다른 것도 경험하게 해줘요라고. 네네, 다양하게 할 수 그러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지. 그 자꾸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방송 출연 전화 받은 날부터 두근두근했거든요. 그래요? 평소에 라디오에서 진짜 많이 듣던 목소리라서 네. 전화번호가 딱 모르는 번호인데 안녕하세요 하자마자 김미리 작가님인 거 알겠어요. 알았어요. 딱 지금 알았어요. 우리 미리 작가 목소리가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이렇게 바로 힘듦이 짜고죠. 네. 저는 엄청 반갑고 들떴고요. 그래요. 우리 전선미님 만나 뵙게 돼서 네. 정말 영광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도 네. 열심히 유쾌한 데이트 듣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선생님께서도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경험들 많이 좀 시켜주시길 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곽경빈 작가님의 얘기 함께 나눠봤고요. 저희 편지를 하나 주셨는데 네. 거기 신청곡까지 적어주셨어요. 네네. 성시경 좋을 텐데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 멘트 가사가 딱 좋았었어요. 어떤 것을? 그 가사. 좋을 텐데. 네. 그래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한 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라디오 방송 생방이었어요, 이거. 그날 바로 나가는 방송이었거든요. 11월 11일 날 오전 10시에서 10시 반까지 3부를 DJ 전선미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중이었는데요. 굉장히 떨리고 엄청나게 속으로는 그랬는데 결과치로는 떨리는 게 잘 느껴지지 않고 아주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것 또한 다 스승님, 김도사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감사한 제 인생의 작가라는 두 번째 막을 열어주시고 세 번째 방송인이라는 이런 행운까지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은 TV 출연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TV 출연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안내해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 격려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책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또 오겠습니다. 제가 알게 된 굉장히 많은 책들, 그리고 김 선생님께 배웠던 특별한 책들, 이런 아주 귀한 내용들을 저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런 비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거니까요. 몰래 여러분들만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빛나는 책엄마 작가 곽경빈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